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2016-1138일 이진원입니다. 반도체 물성 구주차 과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중간고사 문제는 모빌리티에 대해 논하고 모빌리티에 관련이 있는 두 가지 특성, 모빌리티와 도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제였습니다. 먼저 모빌리티를 알기 위해선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드리프트 커런트는 커런트 팔로잉으로 캐리어 드리프트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현재같이 지금 P타입 반도체가 있습니다. P타입 반도체에서는 주된 캐리어는 홀이기 때문에 홀이 전자기장에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홀이 통과하는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전류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I 같은 경우 단위 시간당 차지의 이동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VD 곱하기 T는 속도와 시간을 곱했기에 캐리어가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요. 이 거리에 단면적을 곱할 시 거리 곱하기 단면적은 즉 부피가 됩니다. 이 부피에 들어있는 P, 즉 홀의 밀도를 곱하면 이 부피 내 존재하는 홀의 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Q를 곱하면 부피 내 존재하는 홀의 양 곱하기 전하량은 즉 부피 내 존재하는 전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T, 시간을 나눠줄 경우 단위 시간당 정해진 면적에 흐르는 차지 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곧 I, 전류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드리프트에 관한 식은 결국 위에서 봤던 식이 돼서 QP VDA가 됩니다. 이 경우는 메인 캐리어가 홀인 경우고 주 캐리어가 일렉트론일 경우 QNVDA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전기장에 따른 속도 VD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기장은 볼트 퍼 센티미터이며 일렉트론과 홀이 전기장이 커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느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 한계 속도에 도달합니다. 저희는 이 한계 속도를 V셋이라고 말하며 한계 속도에 도달하는 이유는 바로 원자 간의 충돌인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와 홀이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둘 사이에 이펙티브 매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VD 식은 식으로 나타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 베타에 들어가는 식 같은 경우 홀은 1, 일렉트론 같은 경우 2 정도가 되며 전기장이 0으로 갈 시 속도는 모빌리티 2가 되고 만약에 일렉트론이 무한대가 될 경우 V셋, 즉 한계 속도로 닿게 됩니다. 낮은 에너지에서는 VD는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인 경우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이 되며 일렉트론이 머저리티 캐리어인 경우 마이너스 모빌리티 곱하기 2가 됩니다. 즉 이렇게 모빌리티는 드리프트 상에서 전자와 홀의 이동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로는 제곱 센티미터 퍼 볼트 세크를 사용합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 가장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은 스캐터링입니다. 스캐터링은 두 가지 스캐터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스캐터링 같은 경우 정상적인 온도 범위 내에 원자나 이온화된 원자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렉티스 스캐터링입니다. 렉티스 스캐터링은 말 그대로 이온화된 원자가 아닌 더마그레티 렉티스 아톰들, 즉 정상적인 온도 내 진동하거나 자유전자가 생기는 경우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발생하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이오나이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같은 경우 도핑된 반도체 내에서 도핑된 원자나 도핑으로 생긴 전자들 간의, 즉 이온화된 원자 간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모빌리티 자체식은 Q, 타우, 퍼, 이펙티브 매스로 나타냅니다. 먼저 Q 같은 경우 저희가 아는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클롱을 이야기하며, 타우 같은 경우 민 프리 타임으로 충돌하기 전 캐리어가 가지는 평균적인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펙티브 매스 같은 경우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질량이 아닌 실제 반도체 내 다른 원자들 간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먼저 렉티스 스캐터링, 아이온지와 임퓨리티 스캐터링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렉티스 스캐터링 같은 경우 정상적인 온도 내 기본 물질 일렉트론과 양성자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캐리어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캐리어의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캐리어가 충돌을 위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처음에 V1이었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V2는 속도가 V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민 프리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민 프리타임이 줄어들면 결국 모빌리티가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캐리어 스캐터링 같은 경우 이온화된 물질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렉티스 스캐터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온화 간의 충돌 시간이 짧아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양성자가 있고 프리 일렉트론이 움직일 때 속도가 낮은 경우 양성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렇게 깊은 폭으로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속도가 빠를 경우 양성자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휘어지지 않고 이동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캐터링의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스캐터링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 렉티스 스캐터링과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각각 영향을 주지 않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같은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두 스캐터링 같은 경우 각각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직렬 저항처럼 각자의 저항을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식으로 모빌리티가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온도에 관한 합치면 이 아래 그래프와 같은 식이 나오고 모두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프만 보시면 알겠지만 마냥 모빌리티가 증가하지도 마냥 모빌리티가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온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듯이 그래프 자체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형상을 띱니다. 하지만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일정 범위 온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렉티스 스캐터링이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가 낮아지는 곡선을 띱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의 합을 모빌리티로 나타내기 때문에 총 모빌리티의 곡선은 이렇게 휘어진 활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핑 레벨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핑 레벨은 모빌리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온도가 올라가고 모빌리티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는데요. 특히 아래 같은 부분은 하일리 도핑된 물질, 위 같은 경우는 라이틀리하게 도핑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하일리 도핑된 같은 물질은
온도의 빈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일리 도핑은 아이오나이즈 임프루트 스캐터링 영향이 렉티스 스캐터링보다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렉티스 스캐터링이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이오나이즈 임프루트 스캐터링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렉티스 스캐터링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라이틀리 도핑 같은 경우 그래프 기울기가 되게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렉티스 스캐터링의 양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드 스캐터링보다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렉티스 스캐터링의 영향을 많아 온도에 관한 모빌리티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핑 레벨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9주차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